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습식 코팅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요새 엄청나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습식 코팅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좋다니까, 이거 좋은 거야? 편한 거야? 그리고서 무작정 이제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식 코팅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요렇게 할게요. 요즘 핫한 습식 코팅제,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습식 코팅제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세차를 하고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표면에다가 도포를 합니다. 뭐 압축 분무기에다가 놓고 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노우폼에다가 놓고 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트리거로 뿌리는 형태의 제품도 있어요. 자, 그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고압수로 한 번만 딱 뿌려주면 바로 이제 발수력이 쫙 생기는 그런 류의 제품들을 이제 습식 코팅제라고 합니다. 습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젖어 있는 도장면에다가 바로 뿌린다. 그리고 이제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바로 발수력이 생기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습식 코팅제가 요새 엄청나게 유행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제품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습식 코팅제가 사실은 이미 한 2-3년 전쯤에 메이저급 브랜드에서는 다 출시가 됐던 제품들입니다. 뭐 메이저급 브랜드라 함은 뭐 기온쿼츠, 뭐 카프로, G테크닉, 뭐 흔히들 보는 소낙스, 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브랜드에서도 이미 2-3년 전쯤에 습식 코팅제가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뒤늦게서 이제 좀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지, 아주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요. 이미 그 제품들의 이제 뭐 장단점이나 뭐 이런 한계점,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습식 코팅제를 부위에 따라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입니다. 습식 코팅제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공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젖은 상태, 그러니까 미트질 했어요. 미트질 하고 나서 고압수 뿌렸죠. 그러면 이제 젖어 있을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드라잉을 하고 이제 찍찍 뿌려가면서 타올로 문대가면서 이제 그 뭐 물왁스가 됐던 뭐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얘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뿌립니다. 그냥 젖어 있는 상태에서 뿌려요. 그리고 고압수만 쓰면 되니까 내가 손을 안 대도 코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굴곡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좁은 부위에도 시공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휠 같은 모양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휠에다가 내가 무슨 뭐 물왁스를 발릴라 치면 타월에다가 혹은 그 휠 스포크 하나하나에다가 뿌려가지고 타월로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뿌린 다음에 고압수만 뿌려버리면 끝나니까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눈에 봐도 뭔가 되게 간편하고 되게 쉽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장점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핫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습식 코팅제가 단점은 없느냐? 당연히 있죠. 단점이 없는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코팅층이 아주 이게 균일하게 도포되기가 어려워요. 젖은 표면에 이렇게 쭉 뿌린다고 했잖아요. 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군데군데 물이 있는 곳도 있고 물기가 없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을 다 그냥 균일하게 그냥 쭉 뿌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물이랑 희석이 많이 되고
어떤 데는 희석이 덜 되고, 이렇게 평평한 면은 오래 달라붙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이드 쪽은 금방 흘러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 코팅층이 이게 균일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타올로 닦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불균일하게 이렇게 발려줬어도 타올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발라주면 얼룩이 없어지는데, 그런 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압수로 그냥 헹궈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얼룩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나 어두운 색 차량에는 그 얼룩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덥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물기가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런 얼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봄철에 뭐 선선한 날씨 때 봄철에는 문제 없다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더워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되게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쓰면 바로 이 자국이 남거나 얼룩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자, 두 번째 단점. 타월의 수명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게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도포를 하고 고압수로 쫙 뿌리고 나면 이제 발수력이 쫙 생겨요. 이제 코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기를 이제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드라잉 타올로 이제 차량 표면을 막 바릅니다. 닦아냅니다. 근데 이 코팅제라는 게 이미 물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표면에 물론 도포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잉 타올에 이 코팅제가 같이 들러붙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코팅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드라잉 타올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 발수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라잉 타올의 수명이 굉장히 빨리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습식 코팅제를 도장면에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습식 코팅제의 그 한계라 하면 이제 보호력. 이게 습식 코팅제가 갖고 있는 이 보호력이라는 게 말이 이제 습식 코팅제니까 마치 유리막 코팅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내구성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물학스급이다. QD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고체 왁스나 실런트에 비해서는 그 보호력이라는 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습식 코팅제는 비추천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아니요. 저도 휠에 한해서 현재도 잘 사용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휠을 항상 클리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낙스의 스프레인실이라는 습식 코팅제를 뿌리고 이제 고압수를 뿌려서 이제 항상 저는 휠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월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도장면에는 습식 코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휠에는 사용하고 있고, 왜 휠에는 사용하느냐? 저는 휠은 코팅을 한 후에 별도의 막타올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별도의 막타올로 버핑을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올은 제가 한번 쓰고 나서 버려요. 더 이상 그 타올을 재활용하거나 세탁해서 더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휠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식 코팅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한계를 잘 알고 내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마치 최고로 좋은 제품인 것 마냥, 뭐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진짜 뭐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제품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공이 좀 편해지고 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또 주의할 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